자, 네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이번 썰은 시청자 후기 글입니다. 어떤 후기냐면 이 글을 보내신 분이 토익 시험 준비하는데 토익 점수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거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익 점수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거 읽고 한번 준비해 보라고. 아마 토익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점수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후기 글을 보내주신 김동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후기 글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오랜만에 썰 풀어드립니다. 존 토익이 해커스나 파고다 같은 대형 학원에서 나오는 광고 2주 만에 800, 한 달 만에 900 집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익 치면서 느낀 점은 800에서 850 올라가는 거, 850에서 900, 900에서 950, 950에서 990 각각 벽이 느껴집니다. 850에서 900 가는 게 처음으로 마주하는 통곡의 벽이고 그 이유는 그 넘사벽으로 올라가는 통곡의 벽이라고 느낄 겁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4월부터 8월 29일 시험까지 4번 쳤는데 진짜 점수가 핑퐁으로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토익 접수비가 44,500원에서 48,000원으로 올라가고 추가 접수 기간은 48,000원에서 52,800원으로 올라가서 특히 시험 볼 때마다 부담을 느꼈어요. 대략 유효기간 되었을 때 41만 1,000원 정도 들었어요. 유효기간 안 지난 토익만 9번이고 유효기간 지난 거 포함하면 11번. 문제집 추천은 ETS 기출문제집 1, 2, 종합서, YBM 실전 토익 1, 2, 3, ETS 예상문제집. 해커스 천재는 토익 900 이상만 되어도 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듣기 공부할 때 쉐도잉이라고 들으면서 문장을 따라하는 걸 하는 게 있는데 딱히 하지 않았고 딕테이션 받아적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 추천을 하는데 푸는 전략만 좋아도 반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전 들으면서 과감하게 푸는 연습을 했고 파트 1, 파트 2는 들으면서 오답서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파트 3, 파트 4는 세트형 문제이고 한 번 듣고 3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데 한 문제라도 말리면 시험에서 크게 멘붕하게 됩니다. 토익 듣기 공부도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리뷰하고 스크립트를 보되 최대한 2-3번 들으면서 흐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독해 공부는 파트 5, 파트 6, 파트 7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파트 5는 문법,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만점 방지형 문제로 나옵니다. 일단 시중에 파는 ETS 공식 종합서나 해커스 종합서 혹은 학원 자료도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할 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등등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어를 공부할 때도 자동사, 타동사, 이거 뭐라 해야 되지? be encouraged to be, inform A of B 등등을 외우고 A and B alike와 등등 쓰고도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라고 느낍니다. 여러 번 보다 보면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느낌입니다. 파트 6는 파트 5 유형과 파트 7에 나오는 유형을 섞은 문제인데 어휘 찾기, 문법 찾기, 연결어 부사 찾기, 빈칸에 들어가야 할 문장 찾기 등등 논리 이해력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 형광펜을 위치치고 각 문장 간의 주어, 동사, 수식어구 등등 구조 분석과 문장 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파트 7은 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원하는 키 포인트를 보고 지문에 다가가서 문제에 대한 지문의 단서를 밑치고 푸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편집을 메시지,
기사, 광고글, 메모글, 이메일 등등 비즈니스 형식 기반으로 쓴 게 많은 토익 시험에서 이 5개 글간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편지글, 메시지, 이메일은 글쓴이와 받는 사람, 광고글이나 기사글은 서두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키워드로 보고 앞문장과 뒷문장 쪽에 주제 파악을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중 지문과 3중 지문이 나오는데 175번부터 200번까지 특히 3중 지문은 3문장을 연계하기보다 2문장을 연계해서 푸는 형태가 많다. 첫 번째 지문 플러스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 플러스 세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플러스 세 번째 지문과 연계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추론 문제로 나오는 건 비슷한 말을 다르게 돌려 말하는 방식이 패러프레이징 형태의 잘 찾는 게 나온다. 이건 풀면서 이해를 해서 독해력을 기르거나 지문에 알 수 없는 거라든가 오답을 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단 토익 듣기와 독해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뷰입니다. 틀린 문제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해야 합니다. 인생은 터널과도 같다는 걸 느낍니다. 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때 어떻게든 계속 피드백하고 수정해서 공부하다 보면 점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해야 더 효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토익 시험을 많이 보셨나 봅니다. 우리 김동현님. 이분이 저한테 토익 시험 친 거를 이거 내가 보여드려도 되죠? 요것만 캡처해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토익 시험 친 거를 저한테 어차피 이거 가리는 거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시험 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궁금해하니까 저분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시기도 했었고 예, 가릴 거 다 가리고 점수만 자 요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40, 815, 805, 870, 810, 855, 830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친 8월 29일날 친 시험이 890점 이네요. 근데 이게 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까 40만원 넘게 들었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더 내려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고 엄청 많이 보셨네요. 약간 토익 중독자 수준으로 시험을 보셨네. 거의 토익 중독이다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까지 시험을 봅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3번 4번 해가지고 원하는 점수 나오면 끝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800점대만 넘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크게 보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익 시험이라는 게 그 사람의 능력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스펙에서 자격을 논할 때 토익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 이상은 안 보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기업에서 보는 게 한 700점대만 넘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800점대 다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시험을 봅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시험을 자주 보나요? 왜냐하면 저 보러 가는 것도 일이고 돈도 일이고 공부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인턴 이 정도 떨어진다고요? 참나 씨. 아니 토익 잘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공기업은 영어 한마디도 안 쓸 거 아닙니까? 참나. 참 우리나라 교육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영어를 쓸 일이 없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지? 토익이 영어 이제 말하는 거하고 전혀 사용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니 토익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토익은 일정 정도 수준만 올리면 되는 거지. 이거 잘한다고 실제 일을 잘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 시간, 노력이나 돈이나.
이거 반만 치고 그 이 반만씩 금액을 저한테 돈을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고. 참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워낙에 취업이 힘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 그럼 동현님 앞으로 시험을 더 볼 거예요? 앞으로 시험을 계속 볼 겁니까? 900점 맞으려고? 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890이 나왔잖아요. 이 점수에 만족 못해가지고 난 900점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 볼 거예요. 내가 보니까 900점대 맞고 싶어가지고 계속 시험을 본 것 같아요. 870점 맞으니까 900점대 가능하겠네 라고 봤는데 님 솔직히 말해봐요. 870점 나왔을 때 아까 보니까 870점 나왔을 때가 언제야? 몇 번째야? 아까 그래 작년 12월 때 870 나왔네. 여기서 몇 문제만 더 맞추면 900이네. 900 가봐? 좀만 공부해서 900 한번 가볼까? 라고 했는데 820, 855. 이상하다. 솔직히 870점, 870에서 810 나왔을 때 기분 나빴죠. 엄청 나빴죠. 약간 멘탈 나갔을 것 같아. 분명히 앞전에 시험이 잘 나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맞겠지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60점 갔겠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공망만큼 더 나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원하는 성적에 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막상 시험 이제 토익 점수를 낼 때는 그 시험의 난이도는 신경 안 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공채 기관에서 회사에서 이제 토익 점수 낼 때 이 토익 점수를 이제 나왔을 때 이 난이도가 어려웠나 쉬웠나는 전혀 그 사람들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점수만 보는 거죠. 점수만 오로지. 그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맞잖아요. 무슨 뭐 전체 응시자 중에 몇 등을 했냐 이게 아니라 그냥 점수만 보는 거잖아요. 액면가만. 뭐 토익을 뭐 거저 나왔다 하더라도 뭐 970 나오면 딱 970 나왔어요. 그건 본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어려울 때 시험 봐가지고 800 한 중반에 찍었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 2년 만에 갱신해야 돼요. 2년. 예, 저게 점수가 2년 정도 될 거예요. 2년. 2년까지 점수가 있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딴 점수 기준으로 2년 지나면 저게 리셋이 될 거예요. 아마. 공무원 시험은 제가 알기로 2년입니다. 2년.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 글쓰기나 이제 토익 토플 같은 경우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시험 봐가지고 그 자격을 맞춰야 돼요.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토익도 쉬운 게 아니네요. 쉬운 게 아니네. 옛날에는 한 700, 한 50만 넘어도 야 점수 잘 맞는다. 야 이 사람 영어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900을 찍어야 된다고요? 900을? 제 생각인데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 뭐 쓰지도 않을 건데. 근데 그게 광탈이라고 했는데 토이 때문에 떨갔는지 다른 것 때문에 떨갔는지 모르는잖아요. 그냥 수험생들은 그냥 뭐야 추측만 하는 거지 확실한 게 아니잖아 이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점수만 하더라도 지금 오버 스펙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분 한 번이 떠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3기사에 내가지고 이제 3기사에 토익까지는 토익 점수 이제 낮아가지고 떨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잖아. 공기업이 너무나 많으니까.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 토익 들어가면 쓰지도 않을 건데 창고에 처박아 놓을 텐데 이 취업감을 하나 높이기 위해서 토익 시험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되냐. 아니 면접을 뽑는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또 토익 안 쓰잖아요. 토익을 언제 받는지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토익 자격을 높여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뭔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만큼 뭐 그 응시자들의 어떤 취업 스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워낙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수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 아무튼 동현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거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